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애들러라는 유명한 그 심리학자가 있었는데, 알프레드 애들러.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다고 합니다. 사실 있었던 실화인데, 오스트랄리아가 아니라 오스트리아라는 조그만 그 유럽의 나라 있잖아요. 거기 역전에서 어떤 두 남자애가 서로 만났대요. 마주쳤대요. 뭐 비슷한 나이인데, 이게 한 남자가 하는 말이 상대방한테, 여보게 내가 지금 정말 술을 마셔야 되는 형편인데, 이제 알코올 중독인 거죠. 내가 술을 사 먹게 그 돈을 좀 주라고. 그러니까 그 남자 그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 멀쩡하게 생긴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술 중독이 됐냐고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 실화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참 자기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이제 형제와 또 이제 뭐 시스터 자매 이렇게 살았는데, 아버지가 몹시 자기들을 구타했대요, 때렸대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그나마 가족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1차 세계대전이 터져가지고 온 가족이 뿔뿔이 헤어져가지고 지금까지 누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고 있다. 좀 이런 좀 딱한 어려운 이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나는 좀 술을 먹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상대방 남자가 하는 말이 참 이상합니다. 나도 당신하고 비슷한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나의 어머니가 내가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나의 아버지가, 우리가 형제가 있었는데, 시스터도 있었는데, 정말로 몹시 심하게 구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그래도 이렇게 형성되고 지금 살고 있었는데, 1차 대전에서 다 뿔뿔이 헤어져서 지금은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사는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고, 정말 좀 그런 지경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나는 그러한 그 주어진 환경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을까? 더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내가 살게 됐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두 형제가 알고 봤더니 서로 헤어졌던 두 형제들입니다. 그때 똑같은 환경에, 이 심리학자의 그 말은 그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온 두 이 청년들이, 하나는 알코올 중독이고 하나는 정상적인 생활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알프레드 애들러는 강조하기를, 사람이 어떤 환경에 내가 태어났는가, 정말 어떤 카드가 내 손에 쥐어졌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을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카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플레이를 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가끔가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입다른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 사람은요, 첫째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은 기생한테 태어났다고 했어요. 옛날에 기생한테 태어났다면요,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은 어디다가 명함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뭐 지금이야 뭐 상관이 없죠. 미국에서 뭐 우리가 생활을 하고 바로 옆집에 누가 뭐 죽이는지 살리는지 뭐 하는지 모르고 살고, 제 옆집에 있는 그 이웃도 10여 년을 같이 살면서도 사실 오다 가다 하이 한번 사고 그걸로 끝났어요. 제가 한번 교회 다니냐고 좀 물어보고, 교회에 좀 관심을 가지게 좀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두 번 이렇게 말을 해본 적밖에 없어요. 그런 세상에서는 뭐 기생이 아들인지 그 사람이 뭐가 어떻게 됐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만 해도 기생이 아들이 있다면 이건 완전히 너무나 좀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힘든 사회 구조에
살았던 사람. 그래서 첫째는 보니까 기생의 아들.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2절 보니까 길앗의 아내도 아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 이름이 길앗입니다. 길앗이 이제 또 자기 아버지가 다른 뭐 본초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내도 그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고 그 아내 아들들이 이제 자라서 입다를 갖다 쫓아냈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의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하고 아버지 유산을 받게 될까봐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쫓아내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식구들한테 이거 완전히 따돌림을 당한 거죠. 얼마나 그 불우한 그런 형편입니까? 재산도 하나도 없이 이제 떠나야 되는데 그것도 3절을 보니까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펴여 도읍 땅에 갔다 그랬어요. 자기 발로. 하도 형제들이 옆에 오는 것도 싫어하니까 아주 그것은 멀리 떨어진 도읍 땅에 갔다는데 도읍 땅은 지도 공부를 해보면 시리아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시리아.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항무한 곳이었어요. 그런 어려운 대로 자기 발로 지금은 말로 이민을 간 거죠. 하도 자기를 미워하니까. 그게 바로 입다의 처지입니다. 그러나 그 입다는 이런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입다가 이렇게 한 일을 보니까 여기 이제 그 여러 가지 일을 한 것이 나오죠. 첫째는 여기 보니까 입다는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 환경.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탤런트를 사용했어요. 이 사람의 탤런트는 뭐냐면 3절에 보니까 그 3절 그 비팟에 나와요. 자, 이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고 도읍 땅에 그 안에 도읍 땅으로 이제 이주 갔고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리더십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따랐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한국말로는 잡류라고 말이 나왔는데 사실 성경은 잡류라고 하고 어드벤처러스라고 했어요. 어드벤처 좀 뭡니까? 어드벤처 하면은 이렇게 앞을 위해서 개척하는 사람들이 이 입다를 따랐다고 했어요. 아마 제자는 이 입다를 따랐던 이유가 뭔가 하면요, 긍정적인 사람이어서 아마 따랐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 줄 아세요? 부정적인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 옆에 있고 싶지가 않아요. 다들 슬슬 떠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 자기 처지와 입장이 정말 난처하고 힘들어도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잘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여기까지 따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단은 자기를 쫓아낸 그 형제 또 아버지도 뭐 허락을 했겠죠. 가만히 있었겠죠. 아버지가 야 이놈들아 그러면 안 된다 했으면 뭐 안 그랬겠죠. 그러나 그들 자기를 쫓아낸 그 민족, 그 나라 이스라엘을 갖다가 원망했던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보니까 3절부터 28절까지 보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나라의 역사를 공부를 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애국심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서 완전히 이 사람은 전문가가 됐어요. 그 역사를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뭡니까? 누가 지금 쳐들어 왔다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쳐들어 온 백성들이 암몬 자손이라고 했어요.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는데 그 암몬 자손들이 와서 시비를 걸 때 너희들이 에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갈 때 우리 땅을 거쳐갔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땅을 거쳐가면서 피해를 많이 줬다고 그러는데 그건 하나도 사실과 다른 말, 그렇지 않았어요. 그걸 역사적으로 쫙 설명을 합니다. 기가 막힌 설명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게 해본 적이 없고 오히려 너희들이 피해서
떠나서 광야로 해서 갔다. 이걸 역사적으로 증명을 잘해주는 말이 암몬의 뭡니까? 엠베사더는 그 사자와 그 다음에 입다가 서로 교환하는 그런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를 하고 오히려 애국자가 됐어요. 사람이 무엇을 하나 잘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돋보인지 몰라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 Do Yourself라는 프로그램 있는데 있잖아요. 그냥 뭐 헌집도 진짜 기가 막힌 집으로 뚝딱 정말로 변하게 목술 기술로 만들어놔요. 얼마나 멋있는지. 사람이 역사에 대해서 정말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 들어보면 거기에 나오는 어떤 분이 이 미국 역사에 대해서는 완전히 도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할 때마다 본이 왔습니다. 뭐든지 잘할 수 있다. 쿡을 잘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한 매력입니다.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무엇인지 잘하는 것, 성경을 잘 아는 것, 성경 공부를 열심히 성경을 잘하는 것도 굉장한 중요한 겁니다. 이와 같이 역사를 다 알고 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아마 리더십도 더 생겼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 형제들 다 용서해 줍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입다가 정말 그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유명한 장군이 됐다. 그를 따르는 병사들도 많고 정말 리더십이 뛰어나고 지혜가 특출한 사람이라는 소문을 듣고 이제 암몬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했을 때 자기 형제들이 즉 길앗 장로들에게 7절 보면 길앗 장로들이 찾아가서 여기 5절 봅시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길앗 장로들이 자기 형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도읍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장관이 되라고 잡을 오프했어요. 자기 형제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우리 계속 공부해보면 70명이나 돼요. 하여튼 그 길앗 그 아버지가 정말로 굉장히 아주 뭐 건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뭔지는 몰라도 어쨌든간에 자, 이 장로들이 와가지고 제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버렸던 내친 동상한테 와서 사정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봅시다. 7절 읽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라. 우리가 머리로 만들어 줄 테니까 제발 다시 와서 시리아 땅에서 다시 와서 당신의 병정을 거느리고 다시 와서 우리 대장이 돼서 이제 암몬 사람들하고 제발 싸워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그때 있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9절 보니까 내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고향으로 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진짜 그 말이 사실이냐 하고 점검을 합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계약 관계할 때 무엇이든지 정말 정확하게 진짜 그게 사실인 것을 알고 계약을 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주 이렇게 좀 철저한 인물이었습니다. 10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요한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라. 이 말을 학원을 듣고 와서 그랬어요. 그리고 그 형제를 다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자기를 갈세했던 자기를 내쳤던 자기의 조국에 와서 이제 그 조국을 위해서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바로 입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스라엘의 이제 장관이 됐어요. 사사가 됐어요. 재밌는 것은요, 모든 사사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사사로 불렀어요. 그런데 입다만은 하나님께서 부른 게 아니라 사람들이 불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나중에 보면은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아주 똑똑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이 입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어디 내놓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의 태어날 때부터 아주 안 좋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그 가족에게 배척을 당했어요. 배척을 당할 뿐만 아니라 아예 멀리 이주를 시켜버려요. 자기 발로 가버렸어요. 자기는 좀 싫어하니까, 보기도 싫어하니까.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역정을 이겨내고 자기 형제들한테 다시 인정받고 당당히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형제들의 그 요구로 돌아와서 사장하니까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스라엘을 잘 치리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즉 입다는 자기 쥐어진 손에 카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카드를 어떻게 사용했느냐로서 사람들에게 증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그 환경이 지지 않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딕터 하고 밀드렛 고첼이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가 세계에서 유명한 300명의 그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조사한 그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썼는데 그 연구조사 책이 뭐냐면 Cradles of Eminence, 즉 유명한 사람들의 요람, 크레이들. 그 사람들의 그 요람은 어떻게 됐을까? 오케이? 요람이라는 걸 아시죠? 크레이들. 오케이. 그리고 그 300명에는 누가 포함이 됐냐면 예를 들어서 유명한 사람들이 포함됐어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헬렌 켈러, 윈스턴 처칠, 알버트 아인슈타인, 다 이런 유명한 굉장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 300명의 그 리스트에 있고 그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한 결과 4분의 3의 모든 이 성공한 이 300명이 4분의 3이 전부 다 가난했고 가정이 파탄됐었고 부모로부터 리젝트 당하고 또 부모한테 또 오버 포세시브를 당했고 부모들이 놓아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막 손에 붙들고 또 부모가 다미네이팅하는 부모 밑에서 사람들이 4분의 3이었어요. 부모가 자식들을 한테를 갖다가 완전히 쥐고 흔드는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4분의 3. 그러나 이 300명이 훌륭한 사람들이 또 85명, 그 중에 85명의 소설가나 극작가 중에서 74명이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학대를 받았어요. 20명의 시인 중에서 16명의 시인이 역시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학대를 받았어요. 또 25%가 44분의 1이 장님이든지 기머거리든지 팔이 하나가 없다든지 팔에 있어도 힘이 없다든지 다리가 문제됐다든지 다리가 절뚝발이다든지 어떤 신체의 사지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 이러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알잖아요. 소아마비로 휠체어 타고 대통령 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이 모두들이 자기 손에 어떤 카드가 주어지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카드를 어떻게 플레이했는가, 어떻게 플레이했는가가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리를 하셨어요. 아, 목사님 호감 같은 소리 합니다. 내 처지가 한번 되보라고요. 내 처지가 되면은 그런 말 안 나올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 아침에 잠깐 영상 공부했죠? 레이나는 스웨덴의 한 여자, 팔이 2개가 없이 태어나고 다리가 하나 없이 태어나고 그나마 가진 한 다리도 짧은 다리입니다. 그런데도 그 발로 피아노를 정말로 잘 치고 또 자수도 놓고 설거지도 하고 운전도 하고 노래도 잘하고 책도 쓰고 타이프도 잘 치고 생각보다 팔 하나 가지고 못하는 게 없어요. 결혼해서 애를 둘 낳는데 그 아이를 옷 입힌 거 보셨죠? 아까 그 발 하나로 얼마나 우리가 두 손으로 입히는 것처럼 똑같이 입힙니다.
바로 그 여자도 바로 그거예요. 내 손에 어떤 카드가 쥐어졌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 카드로 플레이를 했는가. 나의 환경에 주어지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을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믿으신가요? 버니스 벨리제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1993년 어거스트 9 부에 뉴스웨이에 나온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1987년에 헤이티에서 이민이 왔어요. 영어를 아주 못했어요. 말도 못하게 영어를 못했어요. 가난해서 부르키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가난한 지역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어머니는 병원에서 널스 보존으로 일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시간이 너무 롱 아웃을 해서 애들을 돌볼 겨를도 없었어요. 학교 다니는 것이 고통이었어요. 왜?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니까. 심지어 학생들이 널림이라고 캡틀에서 음식을 갖다가 얼굴에다가 뿌렸어요. 그러나 이 여자아이는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영어를 이제 소통하게끔 영어를 할 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배움의 금지름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그 자기 반에서 3등이 됐답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는 1등으로 졸업해서 MIT에 이라는 그 유명한 공과대학에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이해해줘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하도 신통한 여자아이니까 당신이 무엇을 크면 하고 싶습니까? 이제 졸업하고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하니까 그 질문에 나는 IBM 같은 유명한 컴퓨터 회사에 들어가서 최고의 좋은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IBM에서 나오는 컴퓨터, 좋은 컴퓨터 얼마나 많아요? 레노브인가 뭔가 그걸 내가 항상 컴퓨터가 되는데 다 이 여자가 그 별명하는 그 파트를 일을 했을 걸로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어떤 카드가 쥐어졌는가가 아니라 그걸 내가 어떻게 플레이했는가가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벤 후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어떤 목사님 부부가 이제 목회를 아주 피곤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영을 하러 테네시 저 시원한 산 그늘 밑에 있는 게틀링버그라는 곳에서 시기에서 이제 거기를 향해서 운전을 하고 갔습니다. 가다가 이제 그 산 근방까지 거진 다 왔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당에 앉아서 이제 오더라고 기다리는데 어떤 한 노인 남자분이 머리가 하얀데 저쪽 테이블부터 사람들하고 뭐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오는 거라고.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해서 아예 그 자리 좀 피곤한데 저 사람이 나한테 말 걸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했어요. 아닌가 하니까 이제 자꾸 오더니 자기가 한테 왔어요. 와서 하는 말이 당신들은 누굽니까? 어디서 지금 옵니까? 또 당신들의 직업은 뭡니까? 뭐 물어봤어요. 그럴 때 목사라고 그랬더니 이 하얀 머리를 한 이 노인이 그 앞에 딱 앉으란 말도 안 했는데 딱 앉으면서 아무거나 텔려 프리칭 스토리. 내가 정말 프리처 스토리, 목사에 대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 그래서 이야기를 전했는데 자기가 태어날 때 자기 어머니가 결혼하지 않고 자기를 낳았습니다. 아버지도 없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사는 그 동네에서는 말이 많아가지고 자기들이 정말 얼굴을 내놓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자기 어머니가 하고 자기하고 손잡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 동네 사람들이 쫓고 오다 자기들 보면 피해서 다른 길로 갔어요.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타운에 좋은 목사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 교회 가끔 가다가 들어가서 그 좋은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교회를 오다 가다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이제 교회가 시작한 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끝나기 바로 전에 나왔답니다. 왜냐면 그 목사님하고 마주치면 창피할 일이고 또 그 교회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하루는 하다 보니까 그만 일찍 나와야 되는데 일찍 못 나왔어요. 목사님이 이제 저 문 밖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다 인사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눈치챘는데 뚜벅뚜벅 자기를 향해서 겨루고 있어요.
자기는 좀 의자 밑에 막 숨어가지고 막 머리를 좀 굽히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조용히 불렀어요. 아, 여기 누가 있네? 네, 누군가? 소년 아이는, 아, 소년 나 좀 보라. 그래서 그냥 뭐 완전히 놀란 거죠. 새파랗게 질린 거죠. 소년이 그 목사를 봤어요. 봤더니 목사가, 내가 누군지 알겠다. 네가 닮은 난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다. 너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고 너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유산자다. 그러니 나가서 그 유산을 영어로는 클레임하라. 청구하면서 살아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자기 모르게 자기 마음이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기 간증하는, 그래서 자기가 그 후로부터는 아무 창피함 없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을 하고 이제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밥을 먹고 나가면서 그 주인한테, 카운트 있는 주인한테, 뭐 시골이니까 주인이 뭐 카운트라고 다 하잖아요. 물어봤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하얀 머리를 가진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고. 그 사람도 몰라. 그 사람은 벤 후퍼라는 사람인데 우리 테네시 주에서 주지사를 2번이나 한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손에 어떤 카드가 쥐어지는 것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플레이했는가. 입다처럼. 입다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해서 참말로 남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를 바라보면 내 손에 어떤 카드가 쥐어지는 거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플레이해서 잘 플레이해서 좀 훌륭하고 하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 한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지금도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가고 또 실현되어가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